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오늘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네, 넣어주셨죠?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유의미한 비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긍정, 부정 큰 차이 없고요. 여전히 부정평가가 앞서는 상황인데 이번 주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부정평가가 50%를 살짝 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여전히 악재가 많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이제 임기 4년 차 후반기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대응은 잘하고 있지만 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파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들이 또 대통령 국정수행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현상. 이뿐만이 아니죠. 또 관련된 정치적인 악재들도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논란, 그리고 이상직, 또 윤미향, 또 김홍걸 의원과 관련된 논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한 가지 주목을 해보실 부분은 긍정에서 0.8%포인트 악재가 있는데 긍정 지지율이 상승을 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주 보시는 데이터는 아닌데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에 있어서 위기 국면이죠. 이러다 보면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여당 지지율도 올라가거든요. 박하영 앵커께서는 대통령의 핵심의 핵심 지지층이 누구인지 아시죠? 30, 40대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 맞추셨습니다. 40대요. 그래서 우리가 호사화, 호사화, 호호남. 그다음에 40대 화이트 칼라예요. 근데 이들이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더 결집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위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여기에서 지지층들이 이탈을 더 해버리면, 핵심 지지층까지 이탈을 해버리면 국정 동력에 마비가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계층이 이제 중도와 30대입니다. 최근에 이제 흔들리고 있죠. 그런데 이게 중도층과 30대에서도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만큼 부정이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악재가 많지만 경제를 비롯해서 정치적인 악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들은 결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대 특혜 논란이 사회적으로 말씀을 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도 역으로 지지층이 결집을 했기 때문이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향을 분명히 미쳤습니다. 20대들도 이탈을 했고 그리고 중도층들도 분명히 또 부정적인 인식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국정 운영이었죠. 근데 그때 결과적으로는 지지층이 많이 이탈해버리니까 조 전 장관은 사퇴를 했고 대통령의 국정수행도 지난해 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습 효과가 지지층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러서 버리게 된다면 대통령의 국정 동력 그리고 개혁 의지가 후퇴될 수밖에 없다. 이게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옳다 또는 그러다라고 판단하는 걸 넘어서서 아, 위기다. 이럴 때 지지층들은 결집하는 현상인데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아주 견고해야 됩니다. 호남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40대들도 별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화이트 칼라. 그래서 호사화가 결집하는 현상은 임기 4, 5년 차에 역대 대통령에서는 사실은 보기 힘든 현상이죠. 그만큼 이 학습된 핵심 지지층들이 결집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호사화라고 외우니까 잘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슈 폴폴이니까 우리가 또 유행을 하나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짝 언급해 주셨던 정당 지지도로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주에는 크게 빠졌었는데 이번 주에는 올랐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올랐는데 이번 주에는 3%포인트 정도 크게 빠진 상황인데 이건 역시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신 대로 지지층이 결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이렇게 악재가 많은데 왜 올라가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쪽으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위기 국면이죠. 이럴 때는 정치적 이슈와는 상관없이 지지층들은 결집하게 됩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들도 호,
사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결집하면서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인데 물러서게 되면 사실 국정 동력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럴 때 결집하는 것인데 그러면 국민의힘도 좀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라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난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었던 것은 다분히 반사이익의 성격이 상당히 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당의 지지층들이 결집할 때는 야당, 특히 보수 정당의 이 반사이익은 거의 사실은 없어지게 되는 셈이나 다름없고 오히려 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만한 지지층들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오히려 중도 성향이 강한 국민의당 쪽으로 옮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 느슨한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아주 느슨한 서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당층의 경우에 거의 변화가 없는데 이들이 국민의힘을 지난주에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어디로 갔을까? 오히려 국민의당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약간 갔을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을 종합해 보면 위기 국면에 정치적 이슈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그리고 30대 중도층들이 조금 더 결집한 결과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좀 다음 주 전망을 해보고 싶은 게 네. 이번 주 결과를 보고 국민의힘이 너무 빠졌다라고 보수층이 다시 결집을 해서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또 반사이익 성격이 반사이익만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이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이제 더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국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게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추석 연휴 민심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이동이 제한된 이번 특수한 이 추석 연휴를 우리가 앞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뒤섞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 장관과 관련된 논란, 예. 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논란, 또 한편으로는 통신비 논란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예방접종과 관련된 논란도 있습니다. 독감 백신. 이게 얼마만큼이나 빨리 털고 마무리가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여당과 대통령으로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추석 밥상머리 민심까지 짚어주셨고요. 이 점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보면은 민주당과 관련해서 참 악재가 많았습니다. 네. 최근에 뭐 추 장관 관련 건도 그렇고 윤미향 의원 건도 있었고요. 이상직 의원, 뭐 김홍걸 의원 해서 그렇죠. 계속해서 악재가 터졌는데도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견고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지 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왜 국민의힘 보수 세력은 결집을 안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더 결집을 할까?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정당 지지율을 물어볼 때는 선호하는지 여부만 물어보지 얼마나 강력하게 지지하는지는 잘 안 물어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만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있죠. 그리고 지금 차기 대선 후보도 유력한 인물들도 부각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하게 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도 있거든요. 더 강하게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국면 때 반응하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국민의힘 또 그 이전에는 또 미래통합당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 보수정당보다도 더 강력하게 결집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만한데 왜 반사이익만 자꾸 우리 이 배 소장은 이야기를 하고 이슈폴폴에서 예. 좀 더 좋은 낙관적인 이야기 안 해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안 있는데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이제 중립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 결국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이념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외연 확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지지율이 변하고 올라갈 만한 냄새가 폴폴 이슈폴폴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책과 이제 인물인 거죠. 얼마만큼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차기 유력 주자이든 간에 아니면 네. 국민들로부터 선호될 수 있는 인물이 더 부각이 되느냐 강하게. 또 한편으로는 간판 정책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과거에는 경제민주화 이번에는 당의 정강 정책과 관련해서 기본소득이 간판이기는 국민들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좀 더 집중될 수 있는
이슈와 간판 정책이 나올 경우에는 지지율이 사실은 더 끌어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기에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 여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도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 국민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간판 정책은 뭐냐? 그리고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긴 하지만 누가 좀 대선 후보감이지? 누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만한 사람이지? 부산시장 후보감이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치열하게 주목을 받을 때 예.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탄력을 받으려면 본인의 힘으로 메인 정책과 인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 처리 의혹과 관련해서 추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하냐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지금 뒤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동의를 한다가 49%, 비동의가 45.8%, 동의가 약간 더 많긴 한데 아주 비등하게 나온 결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그만큼 뚜렷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상 20대 그리고 60대는 거의 여론이 비슷하게 나오죠. 사퇴 의견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층 40대에서는 반대가 더 높아요. 예,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대에서는 65.5%가 사퇴에 반대한다. 그런데 20대와 60대를 보게 되면은 20대는 18세 이상 20대는 56.8%, 60대는 67.3%가 사퇴에 동의한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도 또 지역별로도 보면은 서울에서는 또 충청에서는 그리고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사퇴 여론의 찬성이 더 높아요. 그런데 또 경기, 인천, 호남에서는 사퇴 반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가 정확하게 검찰 개혁이나 또는 지난해 선거법과 관련해서 진영 간 나누어졌던 그 대결 구도가 지금도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남성도 사퇴 동의 의견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네. 여성의 경우는 아니 여성 법무부 장관을 왜 그래? 이러면서 또 이게 팽팽하고 또 중도층을 보면은 이 정치적 이념상으로도 나눠지는데 진보는 압도적으로 사퇴 반대. 네. 그다음에 보수에서는 압도적으로 사퇴 찬성. 중도층은 어디로 갔을까요? 중도층은 사퇴 찬성이 동의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이걸 거예요.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런 상태에서 추미애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할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왜? 예. 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 지지율상 지표상으로는 더 타격을 받을 때 그럴 때 이 자진 사퇴 등 또 다른 방안들이 검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왜냐? 지금 이 상황에서 사퇴를 내버리면 지지층까지도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지난해 있었던 이 사안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걸 비교해 보면 이 정도의 지표상으로는 글쎄 이제 야당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에이 빨리 사퇴 왜 안 해?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좀 냉철하게 판단해 본다면 지금의 지표는 팽팽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추 장관이 사퇴할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여당에서는 오히려 사퇴를 하면은 왜 사퇴하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검찰 개혁도 후퇴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도 대통령 국정수행이 부담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지만 사퇴를 하게 되면 그럼 후임 법무부 장관은 누구냐? 네. 검찰 개혁은 어떻게 공수처 설치는 물 건너가는 건가? 이렇게 되면서 지지층들이 더 더 이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이 글쎄 조심스럽습니다. 네. 하지만 지표상으로 쭉 그동안 이 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를 감안한다면 사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사퇴는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그럼요. 해주셨고요. 조금 전에 이미 언급을 하긴 했지만 한 네.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슈풀풀에서 항상 중요하게 짚어봤던 게 중도층, 무당층의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교적 중립적이기 때문인데요. 네. 보면은 어쨌든 동의 쪽의 의견이 우세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퇴를 결정하지는 않더라도 네. 중도와 무당층에서 동의 쪽이 많다라는 걸 민주당 쪽도 추 장관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사태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제가 이제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만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도층은 정치적 논란이 길어지게 되면은 중도층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오히려 경제 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도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당층이 궁금하실 거예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무당층이 중도층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갤럽도 지표조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갤럽의 경우에는 이 무당층이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갤럽 조사 또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또 상당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보수 성향이 응답이 무당층으로부터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네.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무당층이 중도층과 중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하게 봐도 되는 거죠.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네. 유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길어지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추장관과 관련된 논란을 정부도 그렇지만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석 민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추석 전에 끊어내면 좋고 적어도 추석 직후에는 빨리 끊어내야 되는 과제는 안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짧게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해야 되냐에서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할 것 같은데 네. 남자 쪽이 동의가 그렇죠. 많습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예. 병역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1997년 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대중 후보와 이해창 후보의 대결에서도 진보와 보수였지만 당시에 가장 컸던 이 민감한 기준과 현안은 바로 아들의 병역 문제였거든요. 네. 역시 남성의 경우에는 비동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동의가 더 적극적인 이유는 그만큼 20대의 민심, 20대의 표심이 더 많이 병역에서는 민감하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풀풀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